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뭐 전문가시고요. 네. 또 이 문제는 대선 기간에도 문제가 됐었던 것이고. 네.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당시 후보 간의 TV 토론에서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4대 네. 중증질환 예산을 국가가 전액 보장한다. 이런 부분인데 국책연구기관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계산이 잘못됐다. 뭐 그것도 15조 원이나 잘못됐다는 건데 자 어떤 게 맞는 얘기입니까? 네. 저는 잘됐다 잘못됐다 어떤 게 맞다 틀리다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이제 4대 중증 질환이라 함은 그 암, 또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이 포함이 됩니다. 예. 네. 그런데 박근혜 당선인께서 4대 중증 질환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 한 그 취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4대 중증 질환이 일각에서는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고액 진료비 중에 한 15%밖에 되지 않는다. 예. 희귀 난치성 질환을 포함한 4대 질환을 해도 55%밖에 되지 않는데 네. 일부 질환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첫 번째는 고액 진료비의 55% 정도 되는 4대 질환을 포함한다라는 것이 있고요. 네. 또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또 사망을 초래하는 질환들 중에 거의 47.4%, 약 50%를 차지합니다. 예. 그래서 고액이면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중한 질환들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라는 좋은 취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전액 분담을 한다고 할 때 전액 부담이 어떤 것이냐에서 이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지금 62.7%라고 합니다. 네. 근데 보장성이라는 하는 것은 이제 의료비 중에 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OECD 평균이 이제 80% 정도 되는데 우리가 62.7%니까 네. 저희가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네. 보장성을 강화할 때 강화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질환을 중심으로 보면 특정 질환 중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시 됐던 것이죠. 근데 예. 이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것을 이제 100%까지 한다고 할 때 지금 뭐 4대 질환, 특히 뭐 3대 질환을 중심으로 보면 보장률이 7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100% 정도로 가려면 네. 비급여 부분이 이제 급여로 많이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근데 네. 비급여 부분은 추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 또 보장성의 우선순위도 어디로부터 할 거냐, 어디까지 할 거냐에 지금 따라서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 예. 굉장히 전문적인 건데 네. 결국 네. 국책연구기관 얘기는 그 당초 예산안보다 4년간 15조 원이 더 든다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을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맞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4대 특정 질환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하겠다라는 큰 철학이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그 철학과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해나가시는 것이 공약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방향성을 지킨다면 그것은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고 또 국민의 요구에도 맞는 것이다 봅니다. 근데 네. 추계는 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인수위나 정부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 좀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업계 네. 반응도 굉장히 궁금한데 4대 중증 질환 사실 이거 보험사 서비스의 내용에도 들어가 있는 거라서 보험업계의 반발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4대 중증 질환을 이제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는 뜻이 의료비 중에 이제 건강보험을 통해서 국가가 이제 세금을 지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민간 보험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실손 의료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보험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네. 보험을 별도로 이제 가입을 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국민이 이제 부담하는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만약에 우려를 한다고 하면 예. 전액을 이제 국가가 부담하면 그러면 실손의료보험, 보험사에서의 역할은 뭐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62.7%에서 80%를 가기 위해서 특정 질환이나 특정 항목을 대상으로 늘려가고 있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보장이 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을 계속 개발해야 될 것이고요. 또 상호 보완적인 단계로 가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말씀을 들으면 당선인의 공약대로 다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과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군요. 차이가 있다는 부분은
어디까지를 정의로 했느냐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좀 추계를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약은 아주 구체성이 있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약은 말 그대로 공약이기 때문에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공약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복잡한 문제 같아서 네. 이 부분은 뭐 계산을 둘러싼 네. 논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네. 연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싶고요. 네, 네. 자, 이 문 의원께서는 성범죄자의 이른바 화학적 거세, 성충동 약물 억제 약물 투입이라고 우리가 투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다시 법원이 성범죄에 대한 화학적 거세 청구를 받아들였다는 그런 소식이 있거든요. 한번 그 내용을 보시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남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 씨에게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 치료 1년을 명령했습니다. 강 씨는 이미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으며 전자 발찌를 찬 상태에서 12살 남자 어린이를 2차례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죠, 의원님. 이런 화학적 거세, 물론 용어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많은데 반드시 본인 동의를 받도록 하자고 발의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화학적 거세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법안의 공식 이름은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 그래서 성충동을 가진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네. 성충동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을 치료로서 투여하는 법안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상도 성충동을 가진 성도착증의 증세를 보이면서 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치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런 증세를 진단하고 약물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약물의 효과, 또 작용, 부작용, 또 얼마나 쓸 것인지, 언제 끊을 것인지 이런 것들, 또 경과 관찰을 하는데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가 필요합니다. 네. 과정에서도. 네네. 그런데 현재는 수용자의 경우에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네. 최초 법원 판결을 받기 전에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동의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상자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네. 과정 중에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또 그 과정 중에 효과, 작용, 부작용, 또 앞으로 얼마나 할 것이냐 이런 절차적인 것을 더 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높이자는 뜻에서 발의를 한 거고요. 네. 제가 이제 아동 여성 대상 성폭력 특위에서 활동을 했는데 예. 사실은 이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안이 애초에는 16세 이상 아동, 16세 미만 아동에게만 적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네. 저희는 오히려 대상은 넓혔고요. 네. 이런 증세를 가진 경우는 꼭 대상 성폭력 대상을 가진 경우가 16세 미만 이렇게 한정 너무 낮게 할 필요가 없다. 뭐 19세 네. 미만 뭐 이렇게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상은 확대하되 네. 하는 경우에 치료기 때문에 동의 과정을 거치는 게 적절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근데 이런 게 구. 궁금합니다. 네. 그 이제 스스로에 대한 동의, 뭐 스스로 동의한다면 참 좋겠지만 지능이 낮다거나 자기 스스로 충동 억제를 못할 만큼 판단력이 없다. 예, 그러면 그런 과연- 부분은 예. 환자나 환자의 의사결정을 대리할 수 있는 부분 요건은 갖춰져 있습니다. 네. 네. 그 오늘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네. 공약이 이제 일부 좀 수정되거나 폐기돼야 된다는 일각의 논의에 대해서 강하게 일침을 놨거든요. 그 약속을 지킨다 했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이 뭐 추계가 틀렸다거나 네. 돈이 뭐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부분은 출구 전략을 모색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공약은 이제 공약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께서도 약속과 신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예. 모든 공약을 만들 때는 예산을 꼼꼼히 살폈다. 그렇게 네. 직접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약이 5년 동안 실현되기 위해서는 네. 매년
또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5년 동안의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세출 구조를 어떻게 하고 네.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서 네. 장기 동안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게 당원들 간의 의견이 다르다 그런 게 아니라 각 전문 분과가 있으시기 때문에 예. 전문적인 판단을 거칠 때 공약은 말 그대로 구체적인 부분이 나와 있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구체화하는 경우에는 실현을 위해서 조금 조정하거나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런 차원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공약을 못 지키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약은 어디까지나 약속이었지만 현실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솔직히 이해를 구하고 어떤 부분이 안 지켜질 수 있고 어떤 부분까지는 지킬 수 있다는 이해를 국민들에게 구하는 절차가 좀 소상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뭐 유사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뭐 공약을 보완해서 뭐 지키지 못할 것을 밝힌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공약은 그야말로 정부가 5년 동안 가야 될 방향성이나 철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하는 중에서 수정이나 보완을 할 때 지키지 않기 위한 수정이나 보완이 아니라 네. 지키기 위한 네. 수정이나 보완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도 되고 이해도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예. 의료 알겠습니다. 혜택 정말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데 참 출구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문정님 의원 모시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